어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안도감이죠. 안도감. 왜냐하면 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43일 만인데 사실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예. 사실은 한 달 내지는 적어도 3주 정도는 네.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공수처가 좀 지연 시킨 점도 있고 네. 또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또 많이 늦어졌죠. 그러면서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체포가 되면서 네.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일정이 정해졌다. 네. 그동안 이제 크게 보면 이 친위 구테타를 벌린 이후에 해결 방법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는 헌재 네. 탄핵 네. 심판 절차,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사법 네. 절차인데 탄핵 절차는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된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게 좀 불안했는데 이제는 투 트랙 모두 네. 이제 정상적인 일정에 이제 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은 제거됐고 그래서 좀 안도감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네요. 내란성 질병을 많은 분들이 지금 앓고 계신데 이게 조금 치유가 되는 우리가 항상 체포가 치료고 체포가 치유다, 체포가 민생이다, 체포가 경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이제 좀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예. 그렇죠. 이제는 예. 깜짝 놀랄 뉴스가 좀 없어야죠. 이제 뉴스 좀 덜 봐야 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이제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또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체포 과정 저희도 오마이 TV도 생중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지만은 생각보다 좀 그야말로 무혈 입성이라고 할까요? 네. 뭐 저항 없이 그냥 쭉 관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예. 피의자 윤석열을 비롯한 뭐 변호인 아니면 국힘의 정치인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거든. 분명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경호해라. 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네. 공수처나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성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뭐 버스에 차키도 그냥 꽂아놓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왜 그랬겠냐? 이게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네. 약 500년 전에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군주에게 가장 튼튼한 성은 네.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높고 두터운 진짜 튼튼한 성벽을 쌓아 놓더라도 민심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어제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예요. 한남동 관절을 요새화했잖아요. 맞아요. 뭐, 진입도로를 버스로 다 막아놓고 차량으로 그리고 철조망 치고 문에는 쇠사슬을 둘러놓고 예. 그러면 뭐 하냐고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성문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관들도 왜 그랬을까? 민심이 떠났거든요. 그걸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좀 느껴야지. 그거를 김성훈 차장이 뭐 큰 소리로 독려하면서 빨리 이제 막으라라고 했는데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예, 대기하고 그냥 버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안 막고 그냥 관저까지 쭉 올라갔는데 사실은 보면은 관저에서만 몇 시간 끄는 거예요, 사실은. 체포가 아니라 내가 자진 출석할게. 그리고 내가 이제 입장 뭐 내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 공수처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리고 쪽에서는? 뭐 국회의원들 불러서 예. 불러서 또 거기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국힘의원들 불러가지고 유튜브를 봐라. 지금 언론 이거 잘못됐으니까 편향됐으니까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오마이 TV 보라고 한 건가요? 유튜브? 뭐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랬으면 진짜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유튜브 보라고 하고. 참
참 근데 예. 그 실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그 예.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보다가 망했는데 아. 이 순간에도 그거 뭐라고 얘기를 그렇네. 체포 직전에 할 정도니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네.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을 드러낸 거고. 네. 그리고 뭐 이 보도를 보면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새벽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뭐 나눠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윤석열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끝까지 먹는 거에는 진심이다. 못 먹을 수 있으니 혹시 만들어서 바로 진짜, 먹고 갈 수 있게. 진짜 아. 먹는 거에는 신실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진짜 진심인가 봐요. 진심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토리랑도 뭐 10분 정도나 토리 이제 보면서 있었다고 뭐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도 뭐 얼굴 이제 보고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권영진 의원이 어제 관저 가서 김건희 얼굴이 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초반에 네. 보고 나왔는데 뭐 얼굴이 많이 이제 힘들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김건희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얼굴이 좋고 뭐 활짝 웃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 이상하죠. 얼굴이 당연히 안 좋아 보여야지. 안 좋아 보여야 되죠.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하는 이 관저 찾아온 당협위원장 뭐 의원들한테 내가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뭐 들어가겠다. 2년 반 더 해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달 전에 했어야죠. 한 달 전에 한 달 출석 전에 요구 받았을 때 나가겠다. 네. 나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초반에 네. 출석할게 그리고 나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구속 여부가 좀 불확실. 뭘 했을 거예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란 수계니까 구속영장을 안 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영장 판사 입장에서 발부 여부가 글쎄요. 뭐 100% 확실하다 발부될 게 그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초반에 자진 출석했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럼 전략을 잘못 짠 거네요. 잘못 지금 짠 와서 거죠. 보면은 이거 공수처 수사가 잘못되고 수사권이 없는데 왜 불법적으로 하냐? 이것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도 불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공수처 조사도 어제 오늘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예. 체포 영장도 불법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도 불법이기 때문에 네.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이나 뭐 공수처를 체포해도 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예. 제가 보기엔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고집 이게 피우다가 그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예. 다른 얘기는 대부분 잘 들어줘요. 그냥 참고 잘 들어줘요. 네. 근데 법원이나 판사 욕하는 거는 안 참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영장이다 이런 얘기도 진짜 화가 많이 났을 네. 것 같네요. 판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울 서부지법도 한 사람의 판사가 이런 결정 쭉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3명의 판사가 각기 다른 판사가 똑같은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영장 발부하고 또 영장 재발부하고 또 1차의 영장 이거 기피 신청하니까 이의 신청하니까 그것도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하고 2차 체포영장은 발부한 판사가 다르죠. 다르죠. 네,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인해 줬는데 끝까지 불법이고 이거 만약에 경찰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경호관들이 특사경이다. 바로 체포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버텼는데 경호관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걸 거부했고 사실상. 그리고 영장 집행도 결국 됐고. 근데 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냐면 윤석열 쪽에서는 자진 출석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는 거는 똑같은데 자진 출석도 뭐 괜찮은 거 아니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아주 극소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 자진 그러니까 출석과 그거는 체포. 한 달 전에는 가능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적어도 3주 전까지는 가능한 상황. 근데 지금 영장을 집행하러 딱 갔을 때 집행하러 오니까 내가 그냥 자진 출석하는 걸로 할게. 가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네. 만약에 자진 출석했다고 하면은 조사 끝났죠. 집에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원칙적으로는
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야 되는 거죠. 체포된 물론 상태가 이제 아니니까. 그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아. 아니면 체포영장이 없더라도 긴급 긴급 체포를 체포.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들 그 최근에 악용하는 사례가 예, 있는데 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지 네. 모든 사건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원칙인데 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또 플러스 사안이 중대하면 네. 구속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거기서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예. 어디 잠적을 하거나 뭐 밀항을 하거나 이것도 당연히 도주에 포함됩니다만 네. 수사기관에 정당한 소환에 불응하는 거 이것도 도주거든요. 뭐 그렇네.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 도주를 했던 거죠 사실은. 관제에 한 달 처박혀 가까이. 있으면서 예, 예. 그게 도주한 셈이다. 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조사를 안 받은 상태. 체포 단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불구속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담아낸 그 입장낸 거 보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원칙인 건 맞는데 상황이 안 지금 맞아요. 이 상황과 사안은 안 불구속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음. 사안도 워낙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데다가 네. 그동안 소환도 계속 거부했고 더군다나 충격적이게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1차 때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속을 안 해요? 이 체포영장 발부도 그렇지만은 구속영장 신청이 청구가 되면은 그것도 발부가 될 수밖에 아니, 없다. 지금은 뭐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가능성은 100%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모든 일은 예. 100%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99.99, 49, 99.9으로 구자가 4개. 구자가 99.99. 99.99로 99.99로 지금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어쨌든 이제 48시간에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하겠죠. 오늘 중으로. 왜냐하면 어제도 진술 거부를 했고 네. 오늘은 아예 출석 거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예. 오후에 나와서 또 조사하자고 그랬는데 아예 출석도 안 하겠다. 자기 서울구치소에 그냥 계속 있겠다 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8시간 가까이를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사가 안 되니까. 그렇네요. 오늘 오후 늦게나 예. 저녁 때쯤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하겠죠. 내일 바로 내일 한다?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도 빠르면 내일 밤늦게. 그렇죠. 내일 밤쯤에는 발부되겠죠. 이거 빠르게 진행되네. 이게 체포가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일단 신병 확보하면 이거는 네. 일사천리라니까요. 이게 어제 10시 33분 네. 오전 예. 기준으로 체포가 되는 순간에 스케줄이 쫙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2월 초에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이 나오는 거죠. 2월 초에 이제 나와 버린다. 예.